진도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강주에서 핵심 백문백답 이걸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11일 날은 부산에 할 때는 이 핵심 백문백답하고 일반 수험서를 사라 했으니 준비 다 됐으니까 일반 수험서까지 강의 나가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강주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오신 분이 4분이 왔는데 작년에 보신 분하고 올해 보신 분이 지금 같이 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신 분은 나름대로의 감은 있지만 작년에 보신 분, 1차를 안 보신 분들은 감을 좀 떨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서를 가지고 문제를 들어가면은 각 파트마다 자기가 맡아야 됩니다. 맡아가지고 법령 맡고, 그 다음에 수하고 품질방 맡고, 유통 맡고, 그 다음에 수산 가공품에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출제 범위에서 가지고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4회 정도에서 모든 게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석 전에 이론 정도는 공부가 끝나고 해야만이 한 달 동안에 일이 바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심 백문백답은 좀 나름대로 좀 미안하지만 편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편집을 못하고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안 팔려고 했는데 부산에서도 지금 이걸 한다길래 지금 애로사항이 많았고, 오늘 혹시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강주에서도 지금 이 책이 준비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편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핑계를 못 대겠지만 미안하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한번 내보시겠어요? 자, 올해 강주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올해 1차 문제하고, 그리고 2차 지금 부산하고 강주하고 쓰고 있는 거 올렸습니다. 탈기의 목적인데, 제가 나름대로의 예상을 하는 문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탈기를 보고 오늘은 행식적으로 폼만 잡고 썼지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탈기 문제를 보더라도 탈기만 봐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탈기에 관계자가 통전임의 전 과정을 다 봐야 됩니다. 전 과정을 다 보고 준비를 하셔야만이 변형이 오더라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탈기에 보면 방법에서는 부산에도 못 적었는데 열기, 그러니까 가열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0도를 가열해가지고 공기를 없애면서 밀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열 방법이. 또 하나 기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진공기기를 해가지고 시밍첩이라든지 밀봉기를 해가지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증기 있습니다. 수증기로 해가지고 공기를 밀어내가지고 수증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밀봉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3가지 등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통조림 캔에 대해서 나중에 검사 방법을 적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계적 방법만 적은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만 적은 것도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2차 서술형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탈기하고 밀봉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문제 쓰더라도 밀봉의 방법, 그렇지 않고 시밍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되면 또 고민해 봐야 되고, 살구는 작년에 3회 2차가 놓았고요. 냉각은 2회 때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냉각 방법이 놓았고, 그럼 냉각할 때 레트로트 압력소스에 대한 문제가 놓았는데, 지금 현재로 안 놓은 게 수하고 품질 관리에 보면은 해동이 안 놓았습니다. 해동이 안 놓았고, 그리고 드립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드립하고 해동이 제대로 안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10월달 정도에 어떤 10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면 예상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그 예상을 하면 거기다 주변에 있는 정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백문 들어갑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들어가면은 1차를 요번에 지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 5조입니다. 5조에 따라 가지고 고시가 생겼는데, 거기 보면은 포중구객품을 쓰는 겁니다. 근데 포중구객은 포장구객과 등급구객을 포중구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 5조에는 해수부 장관은 거래 안전이라든지 경제성 등등 국민의 등을 위해서 포중구객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쉽게 말해서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임의적 사항인데, 만일에 한다 그러면은 포중구객품은 포장구객과 등급구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은 포장 고객이 뭐다 거래 단위가 어떻고 포장 치수가 어떻다, 등급 고객은 품종별 특상 보통으로 한다. 이게 16회 그러니까 16년도 2회 때 문제입니다. 잡아야 하는 것이 1.2점 포장 고객 1점 등급 고객 1점입니다. 거기서 포장 고객에서 거래 단위, 포장 치수, 포장 재료, 방법 해가지고 포시 사항 등을 하면서 거래 단위를 밑에 뺀 겁니다. 맞죠? 거래 단위를 뺐는데 포준 거래 단위 중에서 포준 거래 단위는 3, 5, 10, 15, 20kg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준 고객을 한다면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농수산물 법령 5조에 따라서는 해수부 장관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일단 스타트가 임의적입니다. 근거사항이고. 그러면 한다면 가능하면 따라주라. 왜? 고객품을 고객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3, 5, 10, 15, 20kg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올해 1차 문제고 민어 전어가 기본입니다. 적으십시오. 민어 전어입니다. 민어 전어. 이게 지금 1, 2, 3 내놓으면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올해 1차 문제가 언급된 겁니다. 올해 1차 문제가 언급됐다는 것은 2회 때 4회 2차 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본으로 한다 해놨고 5kg 미만 또는 거래 단위 이상 이럴 때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라든지 상거래에 따라 가지고 또 쓸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문제입니다. 1차. 이 문제가 과연 수산물 포준고객 3조에 따라서 거래 단위에 따라서 기본으로 하는 수산물 포준거래 단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에 해당되지 않는 건 3, 5, 10, 15, 20kg가 기본입니다. 민어와 전어인데 아닌 것은 50kg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요, 50kg를 쓰지 못하겠습니까? 형님, 50kg 못 쓸까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당사자끼리. 5kg 미만이라든지 이상일 때는 당사자 협의라든지 그 상간섭상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에서는 뭡니까?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문제 깨끗하게 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하는 수산물의 포준거래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4, 5, 10, 15, 20kg가 아닌 것 이거 물어봤는 겁니다. 그렇지만 50kg를 못 쓴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가지고 2차가 나왔을 때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3회입니다. 형님 13회 8번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한번 형님 13회 8번입니다. 2차 13회 8번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를 들어갑니다. 우리 재무이사가 출제한 문제입니다. 13회 8번입니다. 13회 8번입니다. 우리 재무이사 시험 문제 잘 냈습니다. 이거 8번.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게장어 8kg 거래 단위를 사용하라고 한다. 이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천적. 게장어의 포준 거래 단위는 부격 단위는 5kg, 10kg다. 그러고 나서 답을 먼저 보십시오. 답을 보고 고민하십시오. 13회 8번입니다. 답은 우리 전무이사가 지금 한 거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한 개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다 풀릴 겁니다. 그 답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답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답이 이 책에 2차 있는 답이 맞다 안 맞다라는 거 그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2차는 물어보는 거와 논리가 맞으면 됩니다. 일단. 근데 이 친구는 우리 정종현 재무이사는 논리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법
포준국이 1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해수부 장관은 축산물 제해가지고 상품 명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 구격, 등급 구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근거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5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에 정했으면은 이렇게 따라주라 이랬는데, 따라주라 했는데 5kg 미만 그리고 최대 거래에 다녔을 때는 당사자 협의라든지 상거래상 가능하다고까지만 놓았습니다. 그러면 형님 생각에는 상거래상 또는 5kg 미만 최대라도 상거래상 간섭적으로 협의하면 가능하다. 그게 상거래죠. 그죠? 가능하다. 그렇게 논리를 갈 것인가? 이 친구 말대로 포준국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쪽으로 보겠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답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썼잖아요. 나 이래가지고 8kg인데 5kg, 10kg 말고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친구 얘기는 5kg 미만도 아니고 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8kg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 문제가 5kg, 8kg, 5kg, 10kg가 아니고 5kg, 15kg를 물어봤으면 또 상황이 달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능성도 있다. 왜? 논리가 정확하잖아요. 이 차를 쓸 때는 논리를 가지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저 7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네. 논리를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 포준구객 있잖아요. 포준구객도 아까 전에 카페도 있었고 이 책에 있는데 요약을 했습니다. 선어루 페로입니다. 밑에 박스가. 그 중간에 보면은 문어전어가 포준구객 두 가지가 문어전어입니다. 문전입니다. 문전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3, 50, 15, 20kg가 나왔고 페루입니다. 올해도 보면은 페루가 보면은 그 페루하고 여러 가지가 1차에도 놓았죠. 그러니까 이 페루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안 되겠나 이런 고민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굴 같은 거는 0.2, 1, 3, 10kg를 거래 단위로 합니다. 생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올해 1차도 우릉생이도 놓고 생굴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놓은 게 고등어 보면 중간에 고등어 있죠. 고등어가 5, 8, 10, 15, 16kg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멸치가 3, 4, 5, 10kg입니다. 멸치 젓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눈에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장 치수가 있는 게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방법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포장 구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 구격에는 거래 단위, 포장 지수, 포장 재료, 포장 방법, 포장 설계, 포시 사항이 있습니다. 포장 구격을 쫙 나열해 주는 겁니다. 지금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시요. 포장 구격은 거래 단위, 포장 치수, 포장 재료, 방법, 설계, 포시 사항을 포장 구격이라 하고, 등급 구격은 품종별 따라가지고 크기나 형태나 색색, 신선도, 건조도, 선별상, 품질 구분에 필요한 특상 보통으로 나온다. 등급 구격은 특상 보통이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나가면 특상 보통이 나올 겁니다. 등급 구격, 특상 보통입니다. 근데 포장 구격은 거래 단위 밑에 포장 치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포장 재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장 방법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카페하고 이렇게 책에 보면 순수가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포시 방법입니다. 포시 방법도 보면은 포장 구격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들어가면은 물건을 볼 때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2차 공부할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지금 박스도 그려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문제도 내봤습니다. 아직 놓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품목, 산지, 생산 연도, 등급, 무게, 마리수, 킬로그램, 생산자 단체 이름과 전화번호인데 무게는 반드시 표시하고 필로시 마리수를 변기할 수 있다. 이 밑에 이까지도 첨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한번 봐두시고, 종류별 등급 고객은 별표 5와 같다 아까 전에 있고요. 포중 고객의 특례는 유사 품목을 하고 포장 고객이 없으면 등급 고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호로는 어떻게 거래 단위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시로 이렇게 드러나 추가 1, 2, 3, 4, 5, 6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X5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거든요. 시간 날 때 보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고객입니다. 등급 고객은 아까 전에 특산 보통이 나와야죠. 적으십시오. 여기다가. 그래 요 밑에는 박스에는 특산 보통이라는 항목이 딱 녹이 되어 있죠. 등급 고객이라는 거죠. 앞에 7페이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북어, 굴비, 마른 문어, 생굴, 생계젓, 냉동 오징어, 감미역 등 등급 고객은 특산 보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항목은. 그리고 저 항목은 옆에 특산 보통 나누면서 항목 밑에 세부 요건은 북어입니다. 한 마리 크기, 전장, 다른 크기의 것, 혼입률, 색택, 공통 고객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박스는 눈에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세부 항목이 그 수산물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찾아가지고 눈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만 들어가지고요. 북어에 대해서 굽혀집니다. 항목 옆에 특산 국대신자 상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한 마리 크기의 전장은 대가리부터 꼬리까지가 전장이죠. 그러고 나서 오징어는 동장이죠. 대가리 치고 몸통에서 몸통까지가 들어가죠. 1차 할 때 생각내셔야 됩니다. 전장 풀 40, 30, 30을 합니다. 그 혼인율은 턱은 제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은 10이 돼야 되고 30이 돼야 됩니다. 색택은 우랑양호 보통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공통 고객이 있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공통 고객 보면 행태 크기가 있고요. 수분이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빵꾸 난 위주로 단박식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빵꾸 한 개가 1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니까 5점짜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내가 출제자면 어떤 문제를 출제할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어 하나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굴이 있고요. 답은 옆에 있고 생굴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새우젓 등급국이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바지락, 이런 게 있다. 옆에 답이 있으니까 밑에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개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신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냉동 오징어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동장법도 하겠지만 등급 고객입니다. 일단 특산 보통으로는 알았으니까 그거는 빠꾸 안 낼 것이고, 항목은 쫙 있습니다. 한 마리 무게, 혼입률, 색택, 행태, 공동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징어는 선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선도. 밑에 답 있죠? 적어보십시오. 적어가지고 선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보면 오징어는 선도가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 고객에 물론 위에 문제는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은 발효식품이잖아요. 새우젓 위에 항목, 위에 박스는요. 근데 거기 보면 공통 고객에는 액젓의 전미량이 20% 이하다. 이런 말이 있죠. 14페이지 위에입니다. 바로 위에 거. 위에 문제입니다. 자, 새우젓은, 식혜가 있고요. 젓갈이 있고, 젓이 있습니다. 액젓이 있습니다. 액젓은 뭡니까? 국물이죠. 젓갈은 고기 온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액젓은 국물을 이단에 넣어가지고 국물을 빼는 거예요. 액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새우젓은 액이라도 정미량이 20%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20% 이상 되면 젓갈이라는 겁니다. 느끼기만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발효식품 얘기를 된 겁니다.
젓갈 있고 액젓이 있고 까나리아 액젓 들어봤죠. 그리고 새우젓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식혜가 있습니다. 식혜 밖에 해자입니다. 첨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새우젓은 액젓의 정밀항이니까 새우의 정밀항이 20% 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액젓의 정밀항이 20% 이상이면은 그거는 액젓이 아니고 젓갈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해만 하십시오. 저도 지금 틀릴 수는 있는 겁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물이 없어갖고. 네, 지시 물 드릴까요? 이거로 맞고 삼시 한번 하고 싶게. 그 정도만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에 냉동 오징어입니다. 냉동 오징어는 크기는 320, 270, 300, 230입니다. 0, 10, 30이고, 색대, 선도, 행대, 공통구경이 있는데, 선도가 특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14페이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관온도를 보십시오. 보관온도. 지금 여기는 보관온도란 말을 썼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지금 등급을 매기는 거는 누가 등급 매기는 겁니까? 형님, 등급 매기는 누가 매깁니까? 분석. 아니죠. 아니,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106조에 따라서 물건이 다 만들고 나중에 제3자 입장에서 그 간능 검사를 할 때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다음 등급을 매기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을 매기겠죠. 지금 여기서 하나 하고 있는 거는요, 수입자, 생산자, 가공업자가 만드는 겁니다. 자, 생산자, 수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가 물건을 만들 때는 등급 구격을 할 때는 특산 보통으로 하고 냉동 오징어는 이런 항목에 맞게끔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턱은 320, 호림률이 제로, 우랑 크기가 공통구격이 되는데 보관온도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수입자입니다. 아직까지 제3자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으니까 가공업자라든지 생산자나 유통업자, 수입자가 등급을 할 때는 이렇게 해줘 이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네가 턱을 만들든 상을 만들든 보통을 만들든 간에 보관온도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해야만이 동결이 되고 냉동이 되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제3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3자가 뭡니까?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고 나서 제3자가 검사할 때는 또 다른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특산 보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3자 우리가 볼 때는, 수품사가 볼 때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러고 나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을 매겨주겠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리고 서류 검사를 하더라도 그래 서류가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게 며칠 내에 됐고 뱀장어 같은 거는 한국에 들어와 치어가 들어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 맞네? 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든지 제3자가 판단하겠죠.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수입자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보관온도 또 만들 때 액젓 같은 것은, 새우젓 같은 것은 정밀항이 20% 이하에 온다 이렇게 돼야만이 네가 턱상 보통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이 되고 나서 턱이 되려면은 혼입률이 새우젓 같으면은 우랑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혼입률이 하나 둘셋 3, 5, 10이네요 3% 이하가 돼야만이 턱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3자가 들어올 때는 다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자, 네가 그래 액젓도 만들고 보관도 그 해라. 지금 보관온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는 이거 잘못낸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등급 구격을 구자로 빠졌네요. 판정해라 하겠습니다. 판정.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수분사 아직 그 제3자가 아닌데 안에 그 수분사가 가공회사에 품질 과정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자기가 등급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매길 때는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위에 박스. 자, 아직까지 제3자 검사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것끼리입니다. 이 가공회사, 수입업자, 유통업자, 그런 회사입니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담보고 밑에까지 있습니다. 다 이해갑니까? 이해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무게가 320입니다. 그럼 특이네요. 거기 오른쪽 3입니다. 3이게 하니까 턱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상이니까 상으로 갔으니까 10이 하니까 들어가네요. 자, 상으로 갔네요. 상으로 찍으려고 해요. 색택이 우랑이 돼요. 우랑이면 또 턱이네요.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턱이네, 아직까지. 상까지도 왔네요. 행태가 양호. 이 두 문제 때문에 턱이 아니고 상으로 간 겁니다. 제가 다시 내면 이렇게 안 되겠죠. 보통 하나 갖다 입고 보통을 찍게 만들겠죠. 이해만 하십시오. 이거는, 이 문제는 수품사가 가공회사에 관계되는 때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제3자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용어 정리를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틀린 것도 어딘가 있다 그러던데. 자, 보관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수입신고 절차입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를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들어오면은 서류검사를 하기 전에 식약처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개입을 다 합니다. 일단 식품이니까 식약처에 관계돼가지고 서류검사, 간등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포본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클리어가 되면은 관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관세청에서도 클리어 되면은 한국의 국내품이 돼가지고 물건을 가공이든지 판매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폐기 등 합니다. 이 절차를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쓸 때 도움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하고 페이지는 1페이지 다를 겁니다. 거기는 지금 18페이지는 뭐래요? 문제 13으로 되어 있습니까? 14입니까? 제3자? 아닙니다. 13페이지 행님 한번 더 갔다. 네, 얘입니다. 17이죠. 제하고 페이지가 1페이지 차이 납니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잡아가지고 그인 겁니다. 저는 18인데 17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요, 지금부터가 사항이 다릅니다. 이제. 자, 수입업자나 가공업자가 생산자가 만들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3자가 검사로 들어갑니다. 자, 검사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제3자가 검사로 들어가는데 서류검사, 물론 수산물 가공품에 서류검사, 간등검사, 정밀검사를 나름대로 아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제3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수입업자, 가공업자가 했는데 또 가공업자를 처분해 보겠습니다. 법 14조가 뭡니까? 특산물입니까? 풀입니까? 특산물이죠? 특산품인가요? 물인가요? 14조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특산물입니다. 아니, 법. 농수산물 법입니다. 농수산물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의 품질 인정입니다. 특산물을 할 때는 아까 전에 특산물 봤죠? 일반 가공회사보다 더 정밀합니다. 맞죠? 그만큼 특혜를 주는 만큼 수산 가공품은 가공회사는 더 정밀하겠죠. 일반 수산물에 가공할 때하고 특산물 가공할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같은데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게, 특산물 같은 경우는 영광굴비입니다. 영광굴비. 그러면 영광굴비면은 영광이라는 지리적 표시가 있지만 굴비는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에 대한 권리를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강천입니다. 강천은 지역적인 지리적 표시도 있겠지만 강천 김이 있습니다. 그거 유명합니다. 저도 그러면 강천 김을 만들 때 특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 김이 있잖아요. 구운 김 적으세요. 특산물의 구운 김을 할 때는 3%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구운 김의 수분이 3%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는 4% 되어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고등학교는 4%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구분 안 돼요. 고고 체계는 4%입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을 만들 때는
구운 김을 3%입니다. 수분이. 고등학교 책에는 4%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인지 4인지도 지금 계속 해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3자가 검사를 할 때, 정밀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정밀 검사할 때 수분이 몇입니까? 5%가 될 겁니다. 5%가 4%가 됩니다. 정밀 검사 어디 있긴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안 해가지고 바로 그냥, 오늘 간만 익히십시오. 저도 그거 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책도 그리고, 예? 저도 이거 그거 하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오늘은 간만 익히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컴퓨터 없고 지금 이래버리면은 컴퓨터는 저쪽에 있긴 있는데 시간상 그리고 찾았습니다. 자, 제3자가 품질 세부 규정입니다. 품질 인정. 자, 여기에 보면 일단 구운 김이 특산품에는 3%입니다. 3%입니다. 3%고 고고책에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검사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검사. 정밀 검사를 합니다. 정밀 검사할 때는 3%가 되지 않겠죠. 4%가 될 겁니다. 4%, 5%가 될 건데. 공항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다. 네, 아니 그거 안 하면 이거 뭐 정신 없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몸에 이제 간만 익혀도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구운 김. 예, 5kg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수험습니다. 제가 이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이 구운 김 한번 보이소. 한번, 이거 색칠해 보이소, 형님. 5%입니다. 자, 구운 김 5%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김 같은 거는 15%입니다. 수분이. 자, 이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운 김이니까, 특산물은 3%, 4%인데, 그냥, 이 책에는 보통 3%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책에는